자, 리셋을 다시 한번 했고요. 이제는 제가 지금 커피를 사고 나왔고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또 안 쉬고 갈 거고요. 지금 남은 거리가 한 80km 정도 되네요. 80km 정도를 제가 목적지까지 갈 거고요. 이게 뭐 고속도로도 있고, 고속도로가 한 80%로 국도가 한 20%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정도를 달리면서 하이브리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너 고속도로로 가니까 연비가 더 잘 나오지 자식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는 고속도로가 연비가 다 안 나와요. 네, 도심에서 오히려 연비가 잘 나오는 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잘못 알고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체크를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틀리다 그러면 뭐 감안해서 봐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서 가고 있고 80km를 갈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리셋 투 평균 연비 이렇게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뭐 진짜 뭐 깝치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그냥 영어 공부 좀 계속 하고 싶어서 핸드폰이나 이런 설정들을 다 항상 영어로 바꿔 놓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영어랑 좀 익숙해지게 하려고.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 뭐 트립 디스턴스나 트립 타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게 지금 이제 한글 모드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시동 후 주행거리, 시동 후 주행 시간으로 바뀌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분명히 그러니까 영어로 바꿔 놓거든요. 영어로 바꿔 놨는데 시동을 껐다 키거나 한 두세 번 정도 시동을 껐다 키면 이 설정이 다시 한글로 넘어가요. 이거는 뭐 어차피 저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불편하다고 느끼실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왜 이런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럼 저 좀 하나 배우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차량을, 제가 새로운 제 차를 산 것도 너무 기쁜 일이고, 또 그 차를 이렇게 타면서 느꼈던 마음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것도 되게 기분 좋았던 일이었던 것 같고, 또 그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니까 또 저한테는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제 차를, 새로운 차를 진짜 오랜만에 사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 차에 대해서 또 느꼈던 점을 알려주는데 많은 사람이 봐줘서 좋고, 또 그로 인해서 저도 이 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 사실 뭐 연인이라고 쳐도 2000km면은 뭐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 상대방도 잘 모르잖아요. 사람하고 사람도. 저도 이제 이 차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댓글로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성격상 차량 보면은 설명서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혹시 다 읽으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메모리 시트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이렇게 메모리 시트 하는 방법도 몰라서, 사실 자동차 설명서 보면 나와 있을 건데 그것도 찾기가 귀찮아서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되게 쉽더라고요. 옮기고 셋 누르고 2초 안에 1번 또는 2번 누르면 되는 거. 참 간단한 건데도 처음에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설명서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건 뭐 저의 문제인 것 같고, 이래서 잘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 또 새로운 것들 이렇게 차주로서 알려주시고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카페도 제가 최근에 네이버 카페도 가입을 했습니다. 토요타 가입을 했는데, 아직 제가 새싹 멤버라 갖고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없고 막 좀 그런 상태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게시물이나 이런 거 아직 볼 수가 없어 가지고, 뭐 이게 등급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고서 제가 등업을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뭐 사실 그런 커뮤니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차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혹은 뭐 공동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저렴하게 서로 살 수 있는 게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뭐 하나의 동호회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요. 네, 어쨌든 뭐 계속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일단은 뭐 얼마 주행을 안 했어요. 아까 80km였으니까 6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20.9km 정도 나오네요. 요것도 제가 보시면은 이제 시동 주행거리가 5.6km, 지금 5.7km 정도 나오네요. 요것도 리셋 안 하고 끝날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한 20.6km/L로 주행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에어컨 그대로 켜고 여기 어댑티브 크루저 모드 또 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잠시 후에 이걸 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면 좋은데, 사실 이게 저도 유튜브 그 리뷰 하시는 분들 거 영상을 봐도 한 10분 넘어가면 또 잘 안 들리더라고요. 집중도가 떨어져 갖고. 결국은 저는 이제 뭐 남자분들은 이거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설거지 할 때 유튜버를 많이 틀어놓고 이제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듣거든요. 그러면 좀 더 설거지가 그나마 조금 덜 힘들어요. 이거 약간 노동요 같은 비슷한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런 거 들을 때 그냥 이어폰을 끌어놓고 소리만 이렇게 들을 때도 많고, 운전할 때도 유튜브 뭐 이렇게 화면 잘 안 보고 위험하고 하니까 소리만 그냥 듣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리뷰 어떤 이런 걸 보더라도, 물론 화면에 보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은 이런 오디오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제 유튜버를 20분 30분 넘는 좀 긴 영상일지도 설거지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또 같이 또 뭐 이겨내 보자고요. 뭐 저도 사실 유튜브 보고 싶을 때 와이프한테 설거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애가 둘이잖아요. 애 2명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이제 제가 이제 뭐 일을 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육아가 여러분들 저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첫째 낳고 또 이제 좀 키우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둘째가 생겨서 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뭐 저의 신념은 아기가 한 3살 정도 4살 정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즉 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아빠 엄마한테 고자질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보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사실 육아는 이제 와이프 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요즘 시대도 또 그렇지도 않고 저도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와이프 진짜 혼자서 애 보는 게, 제가 뭐 출산휴가 이럴 때 제 첫째랑 막 이렇게 있어봤는데, 일주일만 이렇게 있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 애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애가 유치원에서 올 때까지 뭐 시간이라고 해봐야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있어요. 아침에 보내놓고 하원할 때까지. 근데 그 시간이 뭐 되게 여유 있을 것 같은데 또 진짜 그렇지도 않아요. 뭐 이제 막 밤에 어질러진 것도 정리정돈 하고, 뭐 밀린 설거지 빨래 좀 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 어질러핀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막 우유 또 틈틈이 먹이고, 이러다 보면 또 애기 첫째가 또 하원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남자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방식이, 유튜브 보고 싶을 때 설거지 한다고 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보죠. 그래요. 저한테 이제 뭐 하남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삽니다. 살아야죠. 이렇게 당연히 내가 선택해서, 사실 저만 믿고 이렇게 여러 남자 중에 저를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건 여잔데 좀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 더 잘해주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게 항상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저는 뭐 차량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차 얘기하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해서 되게 웃긴데, 뭐 결혼관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우리 또 인생 선배님들하고 또 이 라브4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저보다는 또 형님들이 많아요. 되게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이 일본차 타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못 봤고, 다들 이제 30대 후반 혹은 40대 50대 60대 뭐 70대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라브4를 검색해보고 좀 관심을 가져 하시는 분들이면 저 나이 또래거나 혹은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 나이가,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좀 나눠봤으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직은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조금 더 달린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얘가 어쨌든 공인연비는 몇이라고 했더라? 한 16이라고 했나요? 공인연비는 일반 우리
4천 얼마짜리 뭐죠? 제일 아랫 모델 그게 한 18인가 19라고 보았던 것 같고, 이 모델은 4륜 모델하고 이 모델은 한 16, 17 정도 공인연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복합연비가. 어쨌든 요거 타면서 한번 좀 볼게요. 어쨌든 공인연비는 조금 더 낮게 측정되는 게 디폴트 값이니까 더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얼마나 더 좋게 나올지 한번 보시죠. 네, 뭐 여러분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제가 뭐 좀 심심해서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결론은 전기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킬로와트당 뭐 한 250원 하는 데도 있고, 뭐 급속으로 하면 300원을 넘는 데도 있습니다만, 평균가를 그냥 300원으로 잡았습니다. 300원으로 잡았고, 자 그러면 300원으로 잡았을 때 1kW당 평균 전비가 5km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1km를 가는데 드는 비용은 60원 정도가 됩니다. 60원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1km에 60원, 100km 가는데 6,000원으로 가는 셈이죠. 아까 전에 제가 100km까지 방전되는데 주행을 했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비 5km 기준, 실제 이 차량 기준으로 300원 기준으로 한 6,000원에 100km를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이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연비 측정이 끝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휘발유는 저는 지금 현재 뭐 가격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약 한 1,900원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끝났을 때 기존에 했던 것처럼 연비가 20 정도 나온다라고 치면 리터당 1,9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1km에 약 한 95원 정도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기로 봤을 때 60원과의 비교를 해보면 약 한 35원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1km에 35원의 차이는 100km에 3,500원 차이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 차이로 인해서 내가 고속도로에서 급속으로 충전기를 물려서 약 한 20-30분 동안 기다린다라고 하면 시급으로 치면 한 5,000원어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 네, 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또 비가 오고 있네요. 또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또 댓글로 이 오토 와이퍼가 잘 작동을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잘하면 요거까지 같이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남은 킬로미터는 19km 정도 남았고요. 지금 평균 연비는 현재까지는 18.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8.2 정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의 총 주행거리 61.2km, 그리고 40분 동안 저는 안 쉬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2km 나오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처음인데 도심에서 충분히 막 24 이렇게 나오길래 고속도로에서도 잠깐 테스트를 했을 때 20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km가 당연히 넘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현재까지는 평균 연비가 한 18.2, 뭐 3, 지금 또 4로 올라갔네요.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만약에 뭐 끝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제 혼다 어코드 차량이 물론 그게 한 2.0 됐던 것 같아요. 얘는 2.5 엔진을 쓰고 있고, 물론 이제 전기가 더해진 모드지만, 제가 2.0으로 탔을 때의 고속도로에서도 한 17 정도는 나왔거든요. 뭐 도심에서는 근데 엄청 안 나왔어요. 한 7km? 6km 정도 이렇게 연비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 하이브리드로 고속도로로 주행을 했을 때 한 18.5 정도 나오면 뭐 그렇게 가솔린 모드랑 비교했을 때 잘 나온다고 보기도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해요.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차주분들 좀 궁금하네요. 실제 어떻게 나오나?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보니까 도심에서 한 18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고속도로에서 한 14 정도 해서 복합연비가 15k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건 공인연비고 실제 차주분들이 나오는 저 연비는 좀 더 다르겠죠. 그 산타페가
약 2.5의 터보 엔진을 쓰니까 뭐 이 차랑 비교하기에 뭐 이 차는 결국 뭐 전기 모터도 있지만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PHEV가 뭐 무게가 무겁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연비가 잘 나와야 그만큼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테스트 해 보는 거니까 이거 참 유의미한 좀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 모드를 살지 뭐 PHEV 모드를 살지 뭐 등등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PHEV도 장점이 있고 또 하이브리드도 그만큼 장점이 있다 생각해요. 하이브리드 기본 모델이 4,900과 5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로 치면 1,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옵션이 더 들어간 그 프리미엄 모드였나? 리미티드 모델이랑 이거는 약 한 3,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미티드 모델을 구입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면 저 같으면 PHEV 조금 더 주셔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재밌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경제적으로 기본 기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 모델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000만원 차이가 나니까요. 이게 뭐 제가 뭐 또 비교도 해봤지만 사실 이 차값이 이 하이브리드고 PHEV가 한 1,0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1,000만원을 내가 예를 들면 연비로 메꾸겠다? 요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10년, 한 20년 타도 실제로는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보면 조금 그렇고 그냥 뭐 이런 만족감, 그 다음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고, 사실 그리고 옵션의 차이도 크고요. 이 PHEV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의 엔진에 플러스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4륜 구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어떤 느낌과 승차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지만은 안전성에 대해서도 다르죠. 얘는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속을 하거나 급커브를 돌거나 뭐 이렇게 오르막길을 가거나 이랬을 때 뒷바퀴가 자연스럽게 후륜이 탁탁탁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안전하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주 위험한 상황을 느끼진 않았지만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드리면서 계속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평균 연비는 약 한 18.9에서 19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13km 정도가 남았는데 모르겠네요. 도착하면은 진짜 20km 정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는 뭐 설정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세팅은 120km로 해놓고 어댑티드 크루저 모드로 가고 있고요. 지금 속도도 70km밖에 안 나오는 건 저 앞에 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천천히 달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차가 없으면 더 빨리 달리겠죠. 근데 하지만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저 모드를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정말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진짜 핸들을 놓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어떤 분들이 핸들에 다른 추 같은 게 있대요. 뭐 그런 걸 구입을 하면은 이 어댑티드 크루저 모드를 이렇게 핸들을 굳이 이렇게 잡아주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안전 목적상 저는 이제 안 하려고 하고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1편 때 테슬라와 오토파일럿보다는 아니지만 대등한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모드 그리고 FSD 모드를 제가 실제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FSD는 해보지 않았지만 오토파일럿 모드는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실 이런 자율주행 모드 또 반자율주행 모드를 봤을 때 테슬라가 현재까지는 부동의 1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뭐 테슬라의 반자율주행 모드도 훨씬 안정성이 있고요. 뭐 그거와 견졌을 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려울 정도로 이 어댑티드 크루저 모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뭐 토요타가 테슬라를 자율주행 모드로 이기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지 않을까요? 네,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사실 저도 토요타가 너무 그냥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오토파일럿 모드 정말 좋더라고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10km 정도 남았고요. 제가 한 2km 정도 남았을 때 다시 한번 켜서 최종적으로 이제 든 연비랑 한번 계산을 한번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